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찾아왔는가? 우리 한번 앞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시험 전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전 총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대들을 전체 큰 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시대는요, 선사시대, 고조선시대, 초기국가,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총 7개의 시대였어요. 선사, 고조선, 초기,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등 7개의 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대와 관련된 학습지 쪽수는 어떻게 되는가? 선사시대는요, 학습지입니다. 학습지 페이지 1부터 이쪽까지 말하고요. 고조선은 페이지 3, 초기국가는 5, 즉 페이지 3에서 5쪽까지는 고조선과 초기국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페이지 6부터 9까지는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페이지 10부터 13까지는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 선사시대부터 해서 남북국 시대까지의 사상과 문화를 전체 다루고 있는 것은 페이지 14부터 15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페이지 16부터 33, 그리고 조선시대는 페이지 34부터 39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 시대 흐름 속에서 이제 좀 더 줌인 해보겠습니다. 줌인 쭉 들어가 볼게요. 바로 어디를 들어갈 것인가? 선사시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무엇인지 보기에 앞서서 참고로 선사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약간 알아야 돼요. 선사는 뭐냐면, 선사는 기록 이전의 시대를 말해요. 기록 이전의 시대. 그러면 기록 이후는 뭐냐? 그러면 기록 이후. 기록 이후를 우리는 이거를 역사시대입니다. 역사시대. 즉, 선사시대는요, 기록이 없어요. 책으로 쓰여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사시대를 알고 있는가? 당시 유물들, 그 다음에 유적들, 그 다음에 다양한 돌들을 통해서 그 선사시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물, 유적들 알 수 있던 그 당시 시대는 어떤 게 있었는가? 크게 구석기와 그 다음에 신석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사시대는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이 먹고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었습니다. 먼저 먹을 식자입니다. 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인들의 먹을거리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먹고 살아갔나요? 사진 기억나나요? 2개 띄워뒀었죠. 사냥과 채집이라는 걸 통해서 구석기인들은 살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냥과 채집을 계속 했지만 이게 한 자리로 계속 나나요, 여러분들? 금방 떨어지죠. 다 떨어지면 굶어 죽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먹을 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됐는가? 기본적으로 이동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동 생활하기 위해서는 집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이동하기 편한 걸로 돼야겠죠. 그래서 천막을 쳤습니다. 막집 또는 이미 만들어진 동굴 등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동 생활하면서 사냥과 채집을 계속하게 됐는데, 사냥 채집을 여러분들 손으로 합니까? 초창기 손으로 했겠죠? 그래서 사냥이 잘 안 돼요. 사냥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고민합니다. 사냥을 더 잘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뭘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그냥 돌이다. 그냥 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깨 부숩니다. 그거를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 이 뗀석기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주먹도끼라는 게 있어요. 뗀석기의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라는 게 있어요. 자, 도구로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은 특별한 거 없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던 구석기인들은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인가? 먹을 게 바뀝니다. 어떻게? 사냥 채집하던 거에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정기적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그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다? 농경이다. 농경이 시작하고요. 한편으로는 동물들을 이제는 사냥 안 됐죠. 동물 찾아 떠났다면 그게 아니라 동물을 한 곳에 가둬서 계속 기릅니다. 그게 뭐다? 그게 목축이다. 목축.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먹어갑니다. 자, 이제는 이 땅에서 계속 먹을 게 자라나요.
일정 1년을 순회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먹을 게 자라나고 그 다음에 동물도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가둬서 이 동물 계속 기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착하게 되죠. 정착생활하게 되죠. 정착생활. 정착생활하게 되죠. 그러다 집도 이런 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집도 약간 세련되죠. 막 지은 게 아니라 천막만 딸랑 단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제는 땅을 이렇게 움으로 팝니다. 땅을 팝니다. 불을 붙이는 이게 뭐다 여러분들? 이게 움집이다. 움집. 움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집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도 여러분들 좀 세련돼진다. 오 돌이다. 오 돌이다. 막 부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지? 돌을 이제 갑니다. 이제 좀 더 멋지게 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간석기라. 간석기. 간석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여러분들 좀 이제 입기 시작합니다. 입기 시작해요. 왜냐? 여유가 생겼거든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 어떤 여유? 먹을 여유가 생겼다는. 그래서 옷도 이제는 꾸며 입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원시 수공업이라고 부르죠. 원시 수공업. 이 수공업, 옷을 짜기 위한 도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뼈바늘 이런 게 있었어요. 뼈바늘 이런 게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바퀴 있죠, 바퀴가 있었어요. 바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도구를 제가 하나 언급 안 했는데 먹을 게 남아 돌잖아요. 보관을 해야 돼. 어디다가? 토기에다가 보관. 토기를 하려는 토기. 이 대표적인 뭐다?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은 어땠을까? 구석기인들은요, 사냥이 주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냥이 잘 되는 생각이 가장 많아요. 사냥을 성공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을 표출했습니다. 어디다가? 동굴에다가. 구석시인들은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려 사냥 다산의 풍요를 기원했고, 신석기인들은 먹을 게 많아지면서 생각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다? 그게 원시 신앙이었다는. 원시 신앙. 원시 신앙에는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 다음에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기억이 안 나죠? 샤머니즘, 애니미즘, 뭐죠, 여러분들? 토테미즘, 미안해요.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 원시신앙도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학습하는 법은요, 사냥채집, 이동생활 마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냥과 이동생활, 뗀석기 등을 사용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란 거예요? 구석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농경, 목축과 정착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다? 신석기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착생활과 농경, 목축을 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원시신앙이 발달했다. OX인가요? 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이 사례들을 간석기, 원시수건 그냥 이걸 깊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느 시대다? 신석기다. 구석기다. 나아가 선사시대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누차 말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선사시대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줌 다시 아웃 해보겠습니다. 줌 아웃. 선사시대를 지나서 어느 시대로?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로 다시 줌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볼 내용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파트는 고조선의 성장, 그리고 고조선의 변화, 그리고 특징,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성장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성립부터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고조선의 성립은 어느 문화를 기반했었다라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청동기였잖아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동기 문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요, 고인돌은 고인돌이지만 탁자식 고인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고요.
비파형은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여러분들. 비파형, 탁자형,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하고 있던 고조선은요, 먼저 첫 번째 정치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특징. 정치적으로는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재정일치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단군 왕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재정일치였다라는 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왕의 자리를 계승하고 상대부 등 관직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뜻이네요.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급변하게 권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준왕과 그 다음에 부왕과 준왕의 내용. 부왕과 준왕의 내용. 부왕과 준왕 등의 내용을 통해서 왕위 계승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청동기문을 기반한 또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으로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팔조법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했었죠. 기억이 나는 여러분들 학습지에서 우리 배웠었어요. 팔조법을 통한 사회 특징 세 가지 배웠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조조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돼요. 어떤 변화? 먼저 첫 번째, 철기 문화로 하는 국가로 기반을 하는 국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 들어와서 그렇다 해도 중국에 누가 들어와서 위에 내려와서 위에서 누가? 위만이라는 사람이죠.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변화라는 게 이제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멸망의 길은 중국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나라? 중국의 어느 나라?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한이라는 나라에서 한 황제가 쳐들어오게 황제 이름이 무제입니다. 한 나라에 무제라는 황제가 쳐들어와서 고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에 만든 4개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4개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한사군이라 부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고조선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습지의 지도 우리 기억나죠? 지도를 보면 네.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지도 있죠? 여기서 보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을 통해서 청동기 기반임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청동기 기반으로 한 나라가 어디다 여러분들? 고조선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조선은 철기 문화로 변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 시작점은 누구?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누구? 위만이란 사람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한 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고 멸망한 이 지역에 뭘 만든다? 한 왕조의 4개의 군, 한 사군을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고조선의 특징은 크게 2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 왕의 자리는 계승이 일어난다는 거고 관직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팔조법을 통해서 그 사회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더스탠드?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조선을 이제 시간을 지나서 다시 줌아웃을 해요. 다시 줌아웃 하면서 고조선을 지나 어디로 가는가? 학습지 5쪽에 있는 초기 국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국가. 자, 그러면 초기 국가로 줌인 해보겠습니다. 다시. 초기 국가 줌인 해보겠습니다. 초기 국가는요, 총 몇 개의 나라가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국가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 초기 국가의 첫 번째가 제일 위에 있는데 어디였죠? 부여였죠. 부여. 자, 부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그 동쪽에 어느 나라?
옥저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해가 있고 삼안이 있었죠. 자, 지도로는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지도로는요. 이쪽이 제일 위에 어느 나라? 부여가 있었고요. 그 아래는 어느 나라? 고구려가 있었고요. 그 이쯤엔 어느 나라? 옥저가 있었고요. 이쯤엔 어느 나라? 동해가 있었고요. 이 남쪽엔 어느 나라? 삼한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지도 기억이 나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 초기 국가들 중에서 먼저 부여와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바로 5부족이 연맹하는 국가랍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면 왕국이라는 연맹한 왕국입니다. 5개의 반이 1반, 2반, 3반, 4반, 5반이 함께 모여서 왕을 선출한 국가입니다. 그게 5부족 연맹 국가 또는 5부족 연맹 왕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걸 구체적인 모습으로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가운데 왕이 있고요. 왕을 중심한 부족이 있어야 연맹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족들이 있는가? 마가라는 부족이 있고요. 우가라는 부족이 있고요. 저가라는 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 우가, 저가 뭐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부족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4개의 부족이 연맹해서 왕을 선출한 왕국입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도 가운데 왕이 있었어요. 왕을 중심으로 한 게르부, 절노부, 순노부, 그 다음에 연나부 등 여러 부족들이 연합한 국가입니다. 이게 5부족 연맹 왕국이에요. 이 연맹 왕국의 왕의 권력은 약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왕이 어떤 농사가 잘못되면요, 이 부족장들은요, 이 가들은요, 이 게르부의 부족장들은요, 왕에게 책임을 물면서 왕을 몰아냅니다. 그 정도로 왕권은 약했다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부여의 사회 모습은 어떠했는가? 순장, 함께 묻기, 함께 묻는 겁니다. 묻는 거. 형사 취소원의 결혼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형사 취소는 무엇인가?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 형수님을, 그러니까 형수님을 취하는, 얻는 결혼 형태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얻는 결혼 형태가 형사 취소원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느 나라다? 부여다. 이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여다. 문화적으로 어떤 페스티벌을 지켰다, 여러분들? 부여는 어떻다? 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여는 영하다. 영고라 했죠. 부영고. 자, 영고라는 페스티벌을 보이는 나라는 어디다? 부여다. 이 영고라는 하는 나라는 형사 취소원의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느 나라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서옥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문화적으로 어떠다? 부여는 영고. 부여는 영고. 부드러워요. 부영고예요. 반면에 고구려는 영토를 넓힐 만큼 어때요? 느낌이 강합니다. 어떻게? 고구려는 동맹입니다. 동맹. 고구려는 동맹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동맹. 옥저와 동해는 공통적으로 왕이 없는 군장국가입니다. 왕이 없는 군장국가. 즉 1반, 2반만 있는, 2반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 반의 반장을 뭐라고 부르는가? 반장을 군장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군장을 옥저와 동해는 삼로와 읍군이라 불렀대요. 삼로와 읍군. 옥저와 동해는요, 반장을 삼로와 읍군이라 불렀습니다. 그 중에 옥저는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묘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풍습은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으로는 책화라는 게 있습니다. 책화, 그 다음에 족외혼이라는 결혼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책화는요, 여러분들, 교실 문을, 남의 반 사람이 남의 교실을 넘어섰을 경우에 배상하는 제도가 책화입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했을 경우에 배상하는 게 책화다. 족외혼은 여러분들 그 부족 밖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거. 족외혼. 그리고 문화적으로 동해는 뭐다? 무천이다. 무천. 자, 무천의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어디다, 여러분들? 동해다. 동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천의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형태를 보였다. OX? X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사만도 군장 국가입니다. 즉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러면 사만 군장을 뭐라 불렀는가? 신지읍차라 부릅니다. 옥저동에 좀 달라요. 명칭이 신지읍차라 불립니다. 신지읍차라 불리는 나라가 어디다 여러분들? 사만이다라는 거야. 이 사만은 제사와 정치가 어떠하다? 분리되어 있다. 제정 분리고 그 사례를 보여준 게 뭐다? 바로 천군이라는 존재와 천군이 거주하는 소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여기는 계절제를 지낸다. 계절제. 5월과 10월 달에 계절제를 지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지와 읍차 등이 있는 삼한이라는 국가는 재정이 분리되어 있다. OX 여러분들 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 등을 통해서 이게 어느 나라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 통해서 이게 어느 나라인가.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묻지만 동맹이라는 나라를 보이는 국가는 동맹의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순장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초기 국가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가?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학습지로는 페이지 6쪽부터 9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6쪽부터 9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삼국시대에 대한 중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삼국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크게 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3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3개의 국가. 삼국시대는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그리고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삼국시대인데요. 근데 이 백제, 고구려, 신라 사이에 한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가야가 있었어요.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는요. 처음에 건국되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1세기부터 3세기,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라는 흐름 속에서 통일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백제 공군은 누가 있냐면 온조가 있어요. 온조란 사람이 하남 위례성이라는 곳에서 건국을 했고요. 고구려는요. 주몽이라는 사람이 졸본이라는 곳에서 5명의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졌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6개 부족이 연맹해서 만들되 사로국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 사로국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는 금성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3개 국가에서 이렇게 요이 땅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찍은 나라가 어디냐면 백제입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찍습니다. 찍기 위한 그 밑바탕 만든 사람이 고이왕입니다. 고이왕은요, 율령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육자평 16관등제라는 공무원 계급을 만든 거예요. 공무원 계급을 만들어서 율령체제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마한 지역의 일부 국가들을 점령해 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4세기에 전성기를 찍게 되는데 그자가 누군가?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는 전성기를 찍었어요. 어떻게 전성기를 찍었는가? 먼저 정치적으로는 왕위 계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한테 계승시켰는가? 아들한테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떤 계승? 부자 상속이라. 부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계승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 왕이 죽습니다. 누가 죽는가?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는가? 마한의 남은 지역들을 복속하게 되면서 백제의 최대 전성기를 찍습니다. 그러나 5세기 들어서 백제는 다시 퇴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 누가 죽었냐면 계로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가 내려오고 있어. 누구였나? 그자가 장수왕이야.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게 되면서
게로왕이 아이고 나 게로왕 하면서 괴롭게 죽어갔습니다. 이때 언제다? 6세기다. 5세기다. 5세기예요. 게로왕이 죽으면서 백제는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꿈꾸며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가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면서 백제 중흥을 이끌게 되거든요.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령왕 같은 경우는 22담로라고 해서 지방을 22개 구역을 나누고 거기에 담로라는 지방관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왕 같은 경우에는요. 22부 중앙통치기구는 22개 부서를 두고 5부이라는 형태로 지방통치체제를 정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성왕이 어디서 죽었다? 관산성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신라의 왕은 누구였는가? 진흥왕이었다. 신라의 진흥왕. 진흥왕의 배신으로 성왕은 관산성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후로 백제는 쭉 꾸준히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백제 마지막 66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 속에서 고구려는 어떤 흐름을 가졌는가? 고구려는 1에서 3세기 사이에 태조왕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나라의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기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이에 고국천왕이나 미천왕 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국천왕, 미천왕 등이 다양한 노력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다가 고국 원왕에 의해서 전사하게 되는 거죠. 전사하게 되는 거죠. 전사하면서 고구려는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는가? 바로 소수림 왕인 거죠. 소수림 왕. 소수림 왕은요, 율령, 불교, 그리고 뭐가 있죠? 태학 등을 설립하면서 고구려를 다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소수림왕의 노력의 밑바탕에 누가 성장하는가? 바로 광개토대왕과 그 다음에 장수왕 등이 활약하게 되면서 5세기에 고구려가 최대 전성기를 찍었어요. 최대 전성기를 찍어요, 여러분들. 지도 기억나죠? 여러분, 지도 기억나죠? 백제는 이렇게 영토가 커진 거 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영토가 이렇게 커진 거 있고요. 고구려는 이렇게 커진 게 있죠. 이렇게 영토를 최대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세기에는 내분으로 빠졌다가 668년 고정왕 시기에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나당 동맹군에 의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세기 사이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왕호가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뇌물마리간, 이사금, 차차웅 등 명칭이 계속 바뀐다는 거고 4세기 와서는 뇌물마리간이라는 사람이 김씨 중심으로 왕권을 계승하게 된다. 김씨 중심으로. 김씨. 그전에는 여기서 석씨, 박씨, 김씨가 돌아가서 했다면 여기는 김씨가 이제는 왕권을 딱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5세기 들어서는 장수왕이 또 내침략하게 되오니까 나제 동맹을 백제와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세기 들어서 이제 신라가 최대 전성기를 찍게 되는데요. 그 시작점이 누군가? 바로 지증왕 그리고 법흥왕이 있었다는 법흥왕.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국호를 바꿉니다. 신라라고 바꾸게 돼요. 국호를 신라라고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호도 마리간에서 왕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공인하고요. 그 다음에 병부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하게 되고 또 법흥왕 시기에 가야에 누굴 멸망시킨다? 금관가야를 멸망시키고요. 진흥왕 시기에는 이제는 대가야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백제를 공격하고 고구려도 공격하면서 이 6세기에 신라가 최대 전성기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 기억나죠? 지도 신라의 최대 전성기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신라의 땅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비석 5개도 세웠다라는 거, 여러분 비석 5개 세웠다라는 거. 이게 진흥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668년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나당 전쟁을 벌이면서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삼국시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느 시대로 다시 갈 것인가? 줌아웃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죠? 자, 줌아웃 다시 해볼게요. 자, 줌아웃 해보면 이제 삼국시대에서 누가 통일을 이뤄냈다는 삼국시대에 누가 통일을 이뤄냈다? 어느 나라가? 신라가 통일을 이뤘다라는 거죠. 신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면서 무슨 시대 넘어간다? 남북국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남북국 시대 관련해서 이제는 다시 주민 해보겠습니다. 남북국 시대는 뭐냐면 여러분들 남쪽의 나라와 북쪽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쪽엔 어떤 나라가 있었다 여러분들? 삼국시 통일 어느 나라? 남쪽에는 어느 나라? 신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 어느 나라 있었냐면 당시에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틀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한 시대에 대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통일신라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크게 두 측면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통치체제 정비 내용과 통치체제 정비와 그리고 통일신라의 말기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통치체제 정비를 하기 전에 세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들? 세 가지 문제 기억이 나시나요? 세 가지 문제. 영토가 커진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민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진골귀족 문제가 있다. 진골귀족 문제 세 가지 문제 있었다 했어요. 영토가 커진 만큼 지방인들을 어떻게 바꿨다 여러분들? 구주 오소경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구주 오소경을 바꿨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방관도 파견하면서도 지방관을 감시할 외사정도 파견하고요. 그리고 지방의 누구죠? 그 촌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상수리 제도라는 거죠.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 이제는 한 번씩 다 훑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고, 자세한 것은 영상을 참고해 보도록 해보세요. 인종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 했었다 여러분들? 구서당을 설치했다라는 거고, 그 지방에 10 정도 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9개 주를 줄 때 어떻게 했다? 균등 분배, 균분을 했었다라는 거죠. 균분을 했었다. 진골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 했었다? 먼저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모두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뭘 폐지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그래 뭘 새로 줬다? 관료존을 새로 줬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뉴 페이스를 기록해서 뭘 시행했다 여러분들? 독서 삼품과도 시행하고요. 학교로는 뭘 세웠다 여러분들? 학교로는 국학을 세웠었다라는 거죠. 국학을 세웠었다. 그리고 집사부도 강화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신라 말기에 가서 이 신라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문제? 다시 진골귀족이 떠올랐다. 진골귀족이 다시 떠올랐다. 왜? 노급이 부활해서. 노급의 부활로 인해서라는 거예요. 노급 부활로 인해서 왕위 계승이 심화된다. 왕위 계승이 높아지게 되니 지방에서는 각종 반란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반란은 대표적인 뭐였다 여러분들? 진승오강. 진승오강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헷갈리네요. 진승오강이 아니라 원종애노죠. 미안해요 여러분들. 원종애노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는 또 반신라적 성향이 때 누구는 육두품들은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에 어떤 세력이 성장했다? 호족 세력 등이 성장했다는 것. 그러면서 어떤 시대로 도래했다 여러분들? 후삼국 시대로 도래했다라는 거죠. 후삼국 시대 여러분들. 좋아요. 자, 발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발해도 변화와 그리고 통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변화 같은 경우는 먼저 만들어진, 누가 만들었는가? 대조영이 대조영은 고왕이라도 불립니다. 고왕.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발해를 만들고요. 그 아들인 대무해가 있습니다. 대무해는 무왕이다. 무왕. 이름부터 무예요. 싸울 무자예요. 싸우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웠다? 당과 싸웠다는 거죠. 당의 산둥반 또는 등조를 공격했다. 장문을 파견했다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그 동생인 대문해가 있습니다.
대문해. 문해는 문왕이다.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바꿨다. 그러면서 신라도, 일본도, 영주도, 거란도, 조공도 등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선왕이죠. 선왕. 선왕 시기에는 어떤 국가를 불렸다?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해동성을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민족에서 멸망했다, 여러분들?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 이런 변화를 갖는 발해는 어떤 통치체제를 갖는가? 중앙 같은 경우에는 삼성육부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도입했으나 그러나 명칭과 어디에서 운영에 있어서 독자성을 보인다라고 했죠. 독자성을 보인다라고 했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외우지 말라 했어요. 5경 15부 62주로 정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숫자 바꿔서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숫자 바꿔서 내지 않아요. 단순히 5경 15부 62주라는 지방 행정국을 갖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그 나라가 어디다, 여러분들? 발해다라는 거예요. 5경 15부 62주로 정비한 국가는 거란족에 의해 멸망했다. OX 여러분들, 거란이 멸망했다. OX 5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틀리게 하면요, 5경 10부 62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방행정을 냅니다. 예를 든다면요, 구주 오소경으로 지방을 정비한 국가는 거란족에 의해 멸망했다. OX X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 하나를 막 바꿔서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 어느 나라인지 또는 어느 왕 때 한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남북국 시대입니다. 자, 남북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어느 나라로 가는가? 고려로 넘어갑니다. 남북국 시대를 거기서 고려로 넘어갑니다. 고려 관련해서 주민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는 고려가 건국되고요.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나요? 건국이 있고요. 그리고 대외관계, 외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문벌에 대해서 배웠고요. 문벌에 대해서. 그리고 무신정권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원간섭기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뭐 어떤 거요?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들을 배웠었죠. 우리 배운 게 전부 여러분들 별로 없죠? 자, 건국의 시작은 누구였다, 여러분들? 왕건이었다, 왕건. 그리고 누구로? 광종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성종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봤습니다. 성종 시기의 통치체를 완성했다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는 뭘 설치했었다? 중앙에는 이성육부를 설치했었다라는 거고요. 지방에는 몇 도 몇 개? 5도 양계로 정비를 했었다라는 거지. 이런 거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특히 광건 시기에는 누구의 힘이 너무 강했다, 여러분. 누구의 힘이? 이때는 누구의 힘이? 호족의 힘이 너무 강했다라는 거에서 호족을 견제하거나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광종 시기에는 여전히 호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할 뉴 페이스를 뽑기 어떤 제도? 과거제를 도입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어떤 거? 노비안건법을 도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종 시기에는 어떤 인물? 최승로의 시무 28조 유교적 통치체제 이념이 반영된 것을 수용하여 통치를 이렇게 완성했다는 거고, 특히 5도 양계 도에다가는 모든 지방관을 파견을 했나요, 여러분들? 모든 지방관을 파견했나요? 아니죠. 모두 파견하지 못했어요. 파견되지 못한 곳을 불렀다, 여러분들. 속현이라 불렀다. 이런 특징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과거제도 시행했었다는 거죠. 다만 뭘 시행하지 않았다? 국가는 도입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승관 도입되었고 음서제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있었죠. 외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크게 3개의 국가들에 봤었어요. 거란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침입이 있었는데요. 특히 1차 같은 경우는 어느 왕 때였죠? 1차는 성종이었죠. 1차는 성종. 2차와 3차는 누구였죠? 2차, 3차는 여러분들 현종이었죠. 현종. 2차, 3차는 현종시기였다. 현종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1차 침입 때는 뭘 얻었죠, 여러분들? 강동육주. 누구에 의해서? 서희에서 얻었다. 서희. 2차 같은 경우는 누가 활약했다? 양규가 활약했고요. 3차까지 누가 활약했다?
강감찬이 활약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란 거죠. 그래서 거래하는 관계가 끝나게 되고요. 여진 같은 경우에는요, 뭘 설치했을까? 여러분들, 윤관에 별무반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어디를 얻었다? 동북 지역에 9개 성을 얻었었다라는 거죠. 동북구성이란 거죠. 자, 그리고 몽골의 침략이 있었다. 몽골의 침략이 있었다. 몽골은 1차부터 9차까지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이 사이 동안 누가? 김윤후, 그 다음에 충주성 전투 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문벌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문벌사회 동료 흔들린다 해서 흔들린다. 흔들리는 시작점은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어떤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김무식이었다라는 거죠. 이 일들이 봤을 때는 어느 왕 때다? 이게 인동시다. 이게 인동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벌에 이제는 혼란을 틈타서 누가 권력을 잡았다? 문벌들이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문벌이 권력을 잡아 누굴 차별했다? 무신들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무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정중부와 이의방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되는가? 최충원과 최우등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유무가 마지막으로 무신 집정자가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들의 권력 기반이 있었어요. 방방이었어요. 정중부 이의방 시기에는 중방과 그 다음에 도방이 있었고요. 최충원 시기에는 교정도감과 정방, 서방, 그 다음에 삼별초 등이 있었다는 거죠. 미안해요, 여러분들. 지금 말로 해도 여러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말로 해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말로 다 해야 돼요. 정중부 이의방시에는 중방과 도방들 설치했고요. 최충원 최우식에는 교정도감, 정방, 서방, 삼별초 등을 설치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다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임유무 시기에 이제는 항복하게 되면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뭐가 있었다? 삼별초에 난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원간섭기에는요, 이제는 원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충렬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가서 공민왕이 있었고요, 있었죠, 이렇게. 자, 원종 충렬왕 이 시기에는 이제 원간섭기가 있었었대다라는 거예요. 영토도 빼앗기고요, 정치적 간섭도 받고요, 문화적으로도 변화도 생기고요, 그리고 권문세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대농정 확대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영토는 충렬왕 시기에는 뭘 다시 회복했다? 탐라 총관부와 동명부는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민왕 시기에 이거를 다시 반원 개혁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농장 문제들을 해결해 설치한 게 뭐다? 대농장 문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정동행성이죠. 이 아래에 있는 정동행성, 이문소를 모두 다 폐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했고 그 외에도 뭐 또 하나 말하면 기철 등 권문 세력, 반원 세력들을, 친원 세력들을 모두 다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멸망했을 때가 이제는 우왕, 창왕, 그리고 공양왕 이런 흐름 속이죠, 여러분들.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한 세력들이 누구다? 바로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진 사대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 했어요. 급진파와 옹건파로 나눠진다 했어요. 특히 급진파는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옹건파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는 멸망하는 내용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고려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생기는가? 조선이 생깁니다. 조선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주민해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배운 거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태조, 세조, 그 다음에 성종.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태조 시기에는요, 여러분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누가?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 중심으로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었던 거고, 그래서 재상 중심의 통치를 실시했지만 태종은 여기 불만이 많으면서 왕재난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권을 높이고자 어떤 것들을 했는가?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사병도 없애고 토지도 조사하고 토지 조사도 하고 호패법도 시행했다라는 거죠. 호패법도 시행했다라는 거. 세종시기에는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뭘 했는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집현전도 만들고요. 그리고 경연도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민본 사상의 바탕으로 해서 훈민정음도 창제를 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야 돼요. 세도시기에는 다시 재산권이 강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유정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게 돼요. 어떻게?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경연도 모두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뭘 시작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종시기에는 다시 왕권과 신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하고요. 그리고 집현전일 대신 뭘로 바꿨다? 홍문관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경연을 다시 시행하고요. 이 경국대전 어떻게 했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완성이 따른 거면 중앙은 뭘로 만든다? 중앙은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한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한다, 여러분들? 팔도 체제로 한다. 팔도를 하면서도 속효는 다 없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 군사제도, 교육제도 이런 것도 언급했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시대 외교관계는 태조 시기에는 명나라 어떤 관계였다? 명과 갈등 관계였다. 왜? 요동정벌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란 거예요. 그러다가 태종 시기에 명과 어떤 관계? 명과 4대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요. 4대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 시기에는 주변 국가와 교린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여진과 외가 있었죠. 여진 같은 경우에는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요. 앞으로 시장도 열어뒀다라는 거고요. 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시마, 그러니까 대마도를 정벌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시장을 여는데 그게 무슨 조약이다? 개해약조라는 거. 개해약조로 삼포를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군 육진, 개해약조, 쓰시마섬 정벌 등은 어느 시대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세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군 육진, 쓰시마섬 정벌했던 왕은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OX? X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요. 이 사실들을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현전, 경연, 의정부 서사 이런 내용을 종합 판단했을 때 이게 어느 왕이냐, 누가 했냐를 파악해. 누가 했냐를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면서 그 왕이 또 무엇을 했는가를 반대로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런 걸 배웠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하고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